자, 너무 빨리 꺼낸 것 같은데 이거는 앞으로 지겹게 이제 생활을 하시게 될 건데요. 자, 그래서 이거를 쓰다 보면 또 귀찮아져 갖고 나온 게 뭐냐면 JPA예요. JPA가 왜 나왔냐면요. 할 때마다 탭을 만들어 짜증나 죽겠네 하니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마리아 디비스타가 갑자기 사업적으로 오라클을 넘어가야 되는데 테이블을 또 만들면 어떻게 돼? 귀찮잖아. 만약에 테이블이 100개였던 거예요. 그 소리 지를 거야 아마 사람들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프로젝트를 구동하는 순간에 자동으로 테이블이 작성되게끔 해주는 게 뭐냐면 JPA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하는 이유가 그런 것들 때문이에요. 일단 수동으로 하는 거 다 해보고 JPA도 해볼 거니까. 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냐면은 자, 그 사원 테이블. 자, create 테이블 employee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뭐냐면은 제가 얘기했던 게 이제 또 등장해요. 자, employee ID ID 바차 20 난널 자, 프라이머리 키 자, 네임 바차 50 난널 age int 난널. 자, 이제 보시면 어떻게 해. 그 나이를 어떻게 해요? 그 인티저로 했죠. 인트로 했지? 자, 얘가 어떻게 돼? 숫자잖아. 들어가는 거. 근데 얘 나이를 보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스트링으로 파싱 해야지. 자, 그래서 이제 파싱 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들어갈 때는 형식에 맞게 들어가고 데이터를 읽을 때는 어떻게 돼? 다 스트링으로 읽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누가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이제 파싱이 필요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이게 나와요. 저 아까 썼던 거예요. 디파트먼트 코드 아까 썼죠? 이거. 자, 이렇게 쓴 것 같은데 맞죠? 이거 썼지? 코드 바차 20. 이상하다. 아까 썼는데 썼잖아. 그래서 이제 이게 들어가. 포린키, 외래키. 자, 포린키 디파트먼트 코드 자, 참조 레퍼런스 어디 테이블? 디파트먼트 테이블에
있는 디파트먼트 코드를, 그런 얘기예요. 자, 이거는 이제 언제냐면은 그거 할 때, 오라클 할 때 이제 또 밥 먹듯이 자주 나와요. 자, 그래서 잠깐만, 이게 이제 오라클에서만 써봐가지고 MySQL은 대문자가 써야 되는, 이거 잘못 썼다. 네, 됐거든요. 자, 이대로 있지? 하시면 돼. 자, 그래서 포린키 뭔지 아시겠죠? 외래키 이제 남이 가지고 있는 프라이머리 키를 딴 애가 갖고 와서 쓰긴 쓰는데, 자, 그걸 사용하는 게 이제 외래키예요. 포린키. 그래서 얘는 약간 좀 이질감이 느껴지잖아. 맞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일단 테이블 만든 걸 확인을 하고, 그 하이드 SQL 있잖아. 하이드 SQL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한번 작성하는 걸 할게요. 근데 똑같아요, 둘 다. 명령어는 둘 다 SQL은 다 똑같아. 근데 이제 다만 화면에서 볼 때 이질감이 있냐 없느냐의 그 차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요거 있지. 워크벤치는 끄고요. 하이드 SQL 들어갔는데, 하이드 SQL은 또 이제 설정을 해줘야 돼. 자, 하이드 SQL을 열고요. 최초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 화면에서. 자, 여기서 이제 신규를 클릭을 한번 하고요. 자, 여기에다 이제 뭐냐면 unname이라고 써 있는 거 있지. 여기에 MySQL 해놔요. MySQL 해놓고, 자, 루트에 1, 2, 3, 4 하시고 열기. 여러분, 이제 얘는 이제 좀 편하게 이제 한글말이 나오니까 조금 편할 거예요. 근데 얘도 이제 영문 버전 해놓으면 좀 불편한데, 일단 이렇게 됐죠. 이렇게 하시고, 자, 여기 보시면은 쿼리라고 보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자, 여기도 이제 동일해요. 요거 요 명령어 해주고, 자, 컨트롤 A 누르고 F9. 자, 그럼 어떻게 돼? 얘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겠다는 의미, use.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요거 한번 해볼게. 자, insert into, 자, 디파트먼트 테이블명이죠. 자, 가로 열고, 디파트먼트
코드, 자 콤마 디파트먼트 네임, 어드레스, 자 어드레스는 그냥 쓴 것 같은데.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어제 우리가 하려고 했었던 게 뭐였었어요? 밸류즈였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놓고 밸류즈 해놓은 다음에 값을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 dv01, 자 그리고 이제 콤마 찍은 다음에 개발팀 콤마, 또 이제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라고 이제 쓰고요. 자 이렇게 쓴 거 있지. 자 이렇게 쓴 거 선택하고 F9, 어드레스 없다고? 잠깐만, 대문자로 썼나? 기억이 안 나지? 이거였나? 아닌데. 어드레스 썼는데? 열. 아, D를 하나 빼먹었구나. 자, 그러면 잠깐만. 네. 그럼 여기서 이제 여기서 찾아갖고 바꾸면 되거든요. 자, 그렇게 하고, 자, F9를 하나, 둘, 하니까 문제가 생기지. 왜? 유니크 정책에 위배돼서. 대부 01은 하나만 존재해야 되고 02로 해줘야 돼. 알았죠? 자, 02로 하고 한 번 더, 그리고 03으로 하고 한 번 더. 총 뭐야? 3명을 했잖아. 그렇죠? 자, 3명을 한 다음에 이제 밸류는 이렇게 이제 들어가고요. 그 어떻게 하냐면은 어제 했던 그 명령어를 확인을 해보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금 3명을 넣었잖아, 부서를. 자, select 곱하기 from 테이블명이 디파트먼트였죠. 디파트먼트 하면 어떻게 돼? 그 어제 얘기했던 대로 그 테이블에 있는 모든 DB를 다 선택하는 거예요. select 곱하기 from department. 자, 하시고 F9 한번 눌러보세요. 자, 어떻게 돼요? 여기 나오지? 이렇게 밑에.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어저께 봤던 건 이제 한번 봐봤고요. 자, 이런 거니까 이제 대략적으로 이제 MySQL 있잖아. MySQL은 MySQL 마리아DB는 여러분들 프로젝트 하는 거에서 전부 다 쓰거든요. 파이썬에서도 쓰고 어디서 쓰고 다 써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아주 지겹게 만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대략적으로 어제 했던 게 이런 거다 라고만 느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그 DB의 잔치를 만나게 되는 거는 다다음 주. 그러니까 제가 뭐냐면 개발에 대한 것들을 좀 심화해서 다음 주 목요일까지 좀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젝트를 들어갈 거예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프로젝트로 여러 가지 다 만들어 볼 거야.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제 뭐냐면은 프로젝트로 여러분들은 그 웬만하게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것들을 미리 다 만들어 볼 거고 저랑 같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하는 거는 ERP예요. 알았죠? ERP. 그러니까 평상시에 프로젝트로 연습을 하고 저랑 같이 그 다음에 마지막에 ERP도 저랑 좀 만들다가 나머지를 조원이랑 마무리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자 그렇게 몇 개월 동안 수업을 해도 완성하는 걸 좀 다 힘들어해서 ERP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50% 정도를 제가 만들어 주고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조원이랑 해서 같이 이제 마무리하는 형태가 이제 포트폴리오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풀스택으로 이제 나가서 프로젝트 할 만한 것들 다 연습하고 그렇게. 그래서 얘는 이제 저장 안 하고 그냥 꺼주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오탄하고 데이터 안 들어갔잖아. 그게 말하자면 트랜잭션 원리에서 롤백이에요. 어떻게 돼? 하나가 어긋났기 때문에 다 실패하게끔 해놓은 거 있잖아. 그러니까 다 성공하거나, 자, 트랜잭션의 원리, 다 성공하거나, 다 실패하거나. 왜냐? 데이터 일부는 들어가고 데이터 일부는 못 들어가면 어떻게 돼? 그것 때문에 영향을 미쳐. 왜 규칙을 안 지켰는데 그렇게 되면 안 되거든. 그런 거예요. 자, 그렇게 하시고 이제 뭐냐면 일단 오늘은 뭐부터 시작을 하냐면요. 자, 자바부터 먼저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이클립스 있죠? 이클립스 한번 열어주시고 자, 어저께 이제 투스트링까지 했는데 이제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무 갔을 때 많이 듣는 말들이 있어요. 이제 또 그런 얘기를 또 이제 오늘부터 또 해주려고 해요. 자, 그래서 뭐냐면은 자, 오늘은 학습할 게 뭐냐면은 레코드인데 자, 이제 얘가 누구랑 관련이 있냐면요. 자, 어드밴스드에다가 얘를 선택을 하고서 뭐라고 저장을 하냐면은 자, 클래스명을 DTO로 할게. DTO 대문자. 자, 클래스로 뭐냐면은 DTO라고 만들어요. 자, public static void main을 해주고요.
자,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스트링으로 자, 스프링 할 때 이제 얘기를 많이 들으니까 스프링이라고 하시고요. 자, 핵심 실무. 자, 엔티티. 이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엔티티, JPA, 자, DTO, VO. 자, 먼저 이제 뭐냐면 엔티티는 이제 뭐냐면은 얘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1대1로 매핑되는 핵심 객체가 엔티티예요. 자, 데이터베이스 테이블과 1대1로 매핑.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테이블을 타자로 쳤잖아요. 그게 아니라 클래스로 만들어 놓으면 자동으로 그 데이터베이스에 올라가게끔 해주는 게 이제 뭐냐면 엔티티예요. 그래서 이제 자, 얘를 이제 또 뭐냐면은 자바 퍼시스턴트 턴스 API라고 해서 자, 똑같은 얘기인데 이제 뭐냐면은 얘가 구조를 자바 객체로 표현한 거예요. 자, NTT, JPA, ORM 이제 비슷한 얘기예요, 다. 이제 뭐냐면은 그냥 어떤 거냐면은 클래스로 DB를 그려가지고 자동으로 매핑되게끔 해주는 게 NTT, JPA, ORM 이 세 가지를 통틀어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DTO,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예요. 뭐냐면 데이터 전송 객체. 이제 오브젝트가 안 들어가는 말이 없어요. 항상 보시면 데이터 전송 객체. VU, 밸류 오브젝트, 값 객체. 그래서 이제 객체 지향 언어예요. 모든 게. 자, 이런 것들이거든요. 대략적으로 크게 봤을 때. 그래서 자, DTO는 이제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거냐면은 계층 간에 데이터를 주고받기 위한 택배 상자예요. 계층 간 데이터를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값 객체는 이제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값을 표현하기 이제 사용되는데 불변성을 가져요. 자, 얘네들은 이제 다 이제 클래스로 DB 만들기 자동. 자, 그래서 이제 DTO라고 돼 있는 거는 이제 뭐냐면은 데이터 전송 객체로 이제 객층 간에 이제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이제 연결을 시켜주는 택배 형태의 것을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것 중에 뭐냐면은 비슷한 게 있어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해드렸고요. 자, 오늘 배우는 거는 핵심이 이거예요. 뭐냐면은 자, 자바에서 이제 반복적으로 사용되는 코드를 줄이기 위해서 자바 14부터 레코드가 도입됐어요. 자, 자바에서 자, 오늘 얘를 하려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회원가입을 하거나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자, 그런 것들을 표현을 하고자 할 때, 를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코드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래스를 선언할 때 이제 레코드라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상태 안에 필드를 나열하기만 하면 되는 형태.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 그 프라이빗 파이널로 선언이 돼서 값을 변경하는 세터가 존재하지 않아갖고 한 번 생성된 데이터가 안전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제거, 그러니까 롬복이나 밸류 데이터 같은 거를 쓰지 않아도 돼서 이제 코드가 간결해지고 상속 불가가 돼요. 그래서 이 레코드라고 돼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은 DTO랑 연결이 있어요. 뭐냐면 데이터 트랜스퍼 오브젝트라고 했잖아. 그래서 얘를
자, 이렇게 어드밴스드에서 new 클래스 person 만들게요.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썼잖아. 클래스라고 썼잖아. 이게 아니라 이렇게 클래스 대신에 레코드. 자, 레코드를 쓰고 이제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에서 요렇게 돼요. 요렇게 바꿔놓고 해주는 거야. 자, 클래스를 선언할 때 자, 클래스 대신에 자, 레코드 키워드를 사용해서 자, 가로 안에 상태, 그러니까 상태 이제 뭐냐면 스테이트 그 필드만 나열하면 돼요. 저희가 이제 생성자를 만들 때 있잖아. 어떻게 했냐면은 필드 만들어 놓고 그 밑에다가 get하고 setter라고 만들었지? getter setter를 만드니까 어떻게 돼? 코드가 많아져. 그러니까 필드가 만약에 10개면 어떻게 돼요? getter setter 두 개 합쳐서 20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그렇게 되니까 너무 복잡하고 헷갈려 할 수도 있고 하단 말이야. 그래서 자, 여기 그 클래스 대신에 이 레코드를 사용하게 되면은 장점이 뭐냐면요. 자, 레코드의 핵심 특징 요약. 자, 완벽한 불변성. 그리고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제거. 상속 불가. 자, 이렇게 있는데 이제 완벽한 불변성은 이제 뭐냐면요. 모든 필드 내부적으로 프라이빗 파이널로 선언이 돼요. 얘가 자, 프라이빗 파이널로 선언이 되기 때문에 값을 변경하는 세터가 존재하지 않아서 한 번 생성된 데이터는 안전하게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안전성이 있어요, 약간. 그러니까 변경이 함부로 되지 않고, 자, 한 번 생성된 데이터는 이제 완전하게 유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자, 저희가 이제 아직 롬복을 안 했는데 롬복을 해보실 거야. 그러니까 롬복도 뭐냐면 getter, setter 이런 것들 있지. getter, setter에서 생성되는 거나 여러 가지 것들이 커지는 것들을 방지를 해주는 게 이 롬복이거든요. 자, 보일러 플레이트 코드 제거. 롬복의 밸류나 데이터 어노테이션을 쓰지 않아도 순수 자바 문법만으로 자, 코드가 이제 매우 간결해지고요. 레코드 내부적으로 자바랭 레코드를 상속받기 때문에 다른 클래스를 상속할 수 없어요. 대신 인터페이스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자,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얘를 사용을 해보면은 조금 많이 편해요. 뭐냐면은 쓰는 코드량이 많이 줄어요.
아, 맘스터치? 오케이. 나는 오늘 맘스터치 먹어. 괜찮아요. 다 고양이 좋아해서 취향이 맞아요. 그러면 가깝게 맘스터치 가요. 여기 뭐지? 외부알리가 너무 멀어가지고. 네? 외부알리가 먼저 가요. 맘스터치는 여기 있는데. 자, 이제 아까 보던 거 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그 얘가 이제 나중에 있잖아요. 우리 리액트 할 때 이 스타일 잘 나오거든요. 어떻게 되냐면은 땡땡 쳐놓은 다음에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형태인데 얘도 이제 말하자면 그런 형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자, 스트링 엠플로이 아이디 스트링 네임 int age 자, 스트링 디파트먼트
먼트 코드 자, 여기 밑에다가 public person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는 이제 뭐냐면은 선택사항이 필요한 경우에 데이터 검증 로직을 여기다 넣어준 거예요. 얘는 그리고 이제 어저께도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뭐냐면은 그 능력 단위가 정해져 있고 능력 단위에서 좀 심화해서 많이 해야 되긴 하는데 지정되는 시간이 한계치가 있고 하다 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하고 코드량이 너무 많아갖고 보일러플레이트 이만큼 늘어난 거 있지. 이게 너무 싫다 이거야. 그러니까 차라리 클래스를 하지 말고 레코드라는 걸 내가 자바 14에서 개발했으니까 너네 이런 거 써 하고서 이제 레코드가 등장한 거야. 어디? 자바 14에서. 그래서 지금 레코드를 퍼슨을 선언을 했죠. 여기서 선언을 한 상태에서 이제 아까 만들었던 요거 자 여기로 가요. 어디로 가냐면은 DTO라고 만들었던 데 있지. 자 거기를 가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요렇게 자 person 여기에 new person을 하고 유두리가 있는 거야. 어떻게 되냐면은 자 우리가 앞에 어떻게 썼어요? employee ID 썼지. 그래서 이제 여기다 이렇게 emp 2026 0709 자 여러분들 이름 그 다음에 나이 코드 뭐 상관없어요. 어떻게 쓰든 대부 개발자 01 뭐 이렇게 이제 쓴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어떻게 써요? 이제 되게 간결하죠. 아까 거 쓴 거에서 얘를 손쉽게 사용할 수가 있잖아. 이 레코드라는 거. 자 전에 우리가 여기 자바 학습했던 거 한번 열어볼까요? 자 필드 만들고서 어떻게 돼? 자 만약에 이게 필드가 30개라면 게터 세터 60줄이에요. 그게 말이 60줄이지 이렇게 썼을 때 60줄이야. 그렇죠. 그래서 그러지 말고 내가 기록이라는 걸 개발해 줄게 한 거예요. 14에서 레코드 클래스 대신에 너네 그냥 이 기록하는 거 쉽게 만들어 줄게 라고 해준 거예요. 자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자 데이터의 접근 시스템 아웃점 자 프린트 ln 성우님 이거 옛날에 레코드 했어요 이거? 네? 레코드 배웠어 이거? 자 이것도 나온 지가 꽤 됐어요.
레코드. 그러니까 은근히 있잖아. 그러니까 왜 성우님한테 물어보고 제가 또 얘기를 하냐면요.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공부하는 순간에도 새로운 게 쏟아져 나와요. 개발 쪽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당장 적용될 수도 있고 나중에 적용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개발자의 손을 놓는 순간까지 새로운 게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돼요. 제가 이제 성우님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내가 개발자로 돈을 벌어먹고 살면 있잖아.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기쁜 마음으로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를 하셔야 돼. 자, 사원번호. 자, person employee ID. 자, getter 세트 안 만들었는데 어떻게 돼? 리턴 되잖아요. 그렇죠. getter 세트 안 만들었는데 getter가 나오죠, 여기서. 이게 뭐야? 기존에 있던 값을 리턴 시키는 게 getter란 말이에요. 근데 getter가 자동으로 되는. 자, 그래서 이거랑 똑같이 되는 게 뭐냐면 롬복이에요. 롬복인데 롬복을 써도 되고 레코드를 써도 되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취업한 데에서 어느 정도 이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상의하면 돼. 이 부분은.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자, 사원 이름. 자, person name. 성우님은 요거 올려놓을게. 요거 해줘야 돼. 스튜던트 잡아. 이게 그 레코드예요. 왜냐면은 잠깐 얘기하면은 그 스튜던트가 아니고 요거 레코드라 이 펄슨이라고 쓴 거 있지? 얘를 잠깐 보면은 클래스 대신에 레코드를 쓴 다음에 이렇게 생성자가 안 생기게끔 해놓은 거 있잖아. 이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터가 없이도 이제 접근이 되고요. 자동으로 얘가 만들어준 거예요. 없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이제 자, 시스템 아웃 프린트 ln으로 전체를 해요. 뭐냐면 person. 자,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 앞전에 이퀄즈하고 해시코드 배웠잖아. 그게 이제 자동으로 구현돼요. 따로 선언 안 해도. 자, 어떻게 되냐면 얘는 뭐냐면 toString 자동 구현이에요. 얘는 지금 상태는 toString 자동 구현 확인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퀄즈하고 해시코드 자동 구현 확인. 자, 이렇게 person 자, 비교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짝퉁을 쓰던지 비슷하게 쓰던지를 해야겠죠. 그래서 얘는 pp new
person 자, EMP 2027 다르게 쓰는 거야. 다르게 쓰세요. 알았죠? 자, 이러면 이제 아까의 그 뭐예요? 위에 거랑 다르게 썼죠. 맞죠? 얘네들을 자동으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야. equals를 안 쓰고 말이죠. 어떻게 써요? 앞에 거는 equals하고 해시 코드라는 걸 써서 우리가 서로 객체 동등 비교 이런 거 해봤잖아요. 근데 레코드를 쓰면 어떻게 돼? 기존에 있던 기능 자체가 흡수돼 있어갖고 따로 키워드를 적지 않아도 얘가 자동으로 비교를 시켜요. 그래서 이제 이 밑에다가 어떻게 하냐면 자, 메모리 주소가 달라도 내부 값이 같으면 true를 반환하는데 값을 다르게 썼지. 그래서 이제 한번 보죠. 자, 시스템 out.println 자, 두 객체의 값이 같은가? 자, 플러스 employee가 아니고 어떻게 돼? 자, 이 person equals pp 라고 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equals pp 자, 세미콜론 넣고 이제 출력을 한번 시켜봐요. 그러면 분명히 이제 다르다고 나오겠죠? 다르다고 나올 거고 자, 이렇게 사원번호랑 요거랑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밑에 거는 어떻게 돼요? 다르다고 이제 나와버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한번 해보면 되겠지. 뭐냐면은 밑에다가 확인용이 이제 이유가 그거기 때문에 요걸 복사를 한번 해서요. 밑에다가 얘는 PPP 해놓고 얘랑 똑같이 만들어요. new person하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이거 복사해서 여기는 PPP를 해줘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돼? true가 나오겠죠. 얘는 네, 이렇게요. 메모리 번지수가 틀려도 어떻게 돼? 그 밸류 값이 같으면 true가 나오고 밸류 값이 틀리면 false가 나오고요. 이렇게
자, 그래서 간단하게 다시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자.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은 게터 세터를 없이 쓰는 간단한 방법. 자, 보실게요. 이제 한 번만 보면은 얘가 이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자, 어드밴스드 뉴, 자, 클래스라고 쓰고, 클래스라고 써도 되고, 이제 아니면 여기 레코드 있지, 나오죠. 레코드라고 나오죠, 따로. 어떻게? 어드밴스 뉴 레코드 R. 자, 여기다가 뭐냐면 멤버를 써요. 멤버. 자, 멤버 쓰고, 자, 퍼블릭 레코드 멤버 썼죠. 여기다가 이렇게 스트링 아이디 콤마 스트링 네임 콤마 인트 에이지. 멤버를 어디다 썼지? 다른 데 썼다. 그러면 자, 이게 다른 데 포함되어 있어서 그렇거든요. 그럼 이렇게 하자. mem으로 바꾸고 이름도 mem으로 바꿔줘요. 리팩터 리네임 mem. 요렇게. 얼마나 간단해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매개값 요렇게 3개 해놓은 다음에 그냥 사용하면 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생기기 때문에. 레코드. 자, 이거 써놓죠. 나중에 잊어버리지 않게. 기존 게터 세터 알아서 자동 생성. 레코드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이제 이 레코드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서 이제 클래스 하나 만들어요. 레코드 이그젠플로. 레코드 이그잼. 자, 퍼블릭 스테이틱 보이드 메인 체크 한번 하시고, 자, 여기 이제 이렇게 m은 new mem. 썸머 b. 자, 뭐 이렇게 해놓으면은 이제 간단하게 넣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getter 메서드의 자동 접근. 자, 시스템 아웃 점. 자, 이렇게 쓰고,
M점. 자, 이렇게 해놓고 있잖아. 하나, 둘, 네 개. 자, ID, name, age, toString. 이거를 알아서 자동으로 생성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한 칸 띄는 거 그냥 ln 동등 비교. 자, 이거 복사 한번 해서 M1 밑에는 M2 자, 시스템 복사 한번 하시고요. 자, M1, M2 비교. 자, 플러스 M1 이퀄즈 M2. 또 복사했으면 이게 뭐냐면 해시코드. 자, 해시코드라는 거는 우리가 출력을 안 해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하자. 자, 해시코드를 여기다 붙여. 또 M2의 해시코드. 자, 이렇게. 그래서 이제 레코드 이제 뭔지 아시겠죠? 레코드를 선언해서 쓰면은 이제 게터 세터를 그 크게 안 붙이고 편하게 좀 쓸 수 있다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오늘 자바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러면은 파이썬 또 보도록 할게요.